엠트랙 열차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Amtrak confirms that the train that careened off an overpass south of Seattle, killing 3 people, was not using the technology that can slow or stop a speeding train. 자,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죠. 자, LC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아이디어 그룹별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그룹 하나 안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듣고 따라 말하기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의 아이디어 그룹 안에서는 이어서 발음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디서 끊어집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Amtrak confirms that the train that careened off an overpass south of Seattle, killing 3 people. 여기서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살짝 끊어지는데 왜 끊어지느냐? 네, 바로 주어이기 때문이죠. 주어가 길 경우에는 끊어주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긴 주어가 나오면 여기까지 주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긴 주어를 말한 다음에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동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긴 문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긴 주어를 말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어를 한번 잡아보죠, 우리가. Amtrak confirms that the train that careened off an overpass south of Seattle, killing 3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자, Amtrak confirms that the train that careened off an overpass south of Seattle, 그 다음에 killing 3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인 것이죠. 이렇게 이 전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트랙 열차 회사, 철도 회사가 확인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건 confirm, 시제는 현재로 했지만 뉴스니까 실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생생한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dramatic present tense, 극적인 현재 시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confirm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로 번역할 때는 뭐 확인했다 이렇게 과거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Amtrak 철도회사가 확인했다. 뭐를? That the train. 자, 여기서도 the train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LC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LC는 뭐냐면 첫째, 소리를 듣고 인식한다. 소리를 듣고 이 단어를 말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LC 영역이죠.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하는데, 두 번째 부분은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듣지 않은 단어인데, 아직 단어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런 단어를 말하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측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단어, 문법, 또 독해의 지식, 또 문맥을 파악하는 지식,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the train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관사가 붙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는 경우는 우리가 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는 관용 표현이죠.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관용. 이게 톨러런스 관용이 아니죠. 네, 관습적 사용.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정관사를 붙이라고 하는 건 국제기구들, The United Nations라든가, 또 관공서, The White House 이런 것들 붙이게 돼 있고, The Han River, 네, 강 이름 앞에 붙이라고 돼 있고, The New York Times, 신문사 이름 앞에 붙여라 등등, 이렇게 또 유일무이한 것들,
the Middle East, 중동, 지구에 하나밖에 없지요. 또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등등.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것이라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종류별로 쭉 나와 있죠. 그건 우리가 관용 표현 어떤 경우에 정관을 붙이는지 다 외워야 되죠. 이게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관용 표현상 정관을 붙이는 것 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앞서 말한 것을 다시 언급할 때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덜을 붙이겠죠. 자, 그럼 1번이나 2번. 1번이나 2번이 아닌데 붙였다. 그럼 3번은 뭡니까? 제한시킨 후 수식을 예고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정관사, article, 정관사라는 것을 determiner라고도 합니다. 한정사, 그러니까 제한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을 하려면 어디를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꾸미려면 꾸밀 대상이 뭐냐? 제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3번이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 아니면 재빨리 우리는 3번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train이라는 단어, 기차라는 단어는 관용적으로 정관사를 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2번의 경우도 아니죠. 앞서 말한 걸 다시 언급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아니니까 3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트레인을 붙인 이유는 이걸 제한시키고 이 기차가 어떤 열차인지 뒤에서 수식을 하겠다, 설명하겠다는 예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 트레인을 듣는 순간 뒤에 보통 관계대명사 같은 걸로 설명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계대명사로 꾸며지죠. That careened. careen 한다는 것은 out of control 한 상태로 통제 불능 상태로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게 careen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으면 careen 했다면 자동차가 방향을 잃고 막 달려가다가 길 밖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게 careen이죠. 자, 이 기차가 이번엔 그랬는데 that careened off an overpass. 자, 기차 이 overpass라면은 자동차 경우에 고가 도로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기차입니다. 기차라면 고가철로라고 해줘야 되겠죠. 고가철로를 careened off 했다면 그러면 고가철로에서 그걸 벗어나서 그 고가철로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careened off 한 거죠. careen하는 것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통제 불능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careen 한다고 하니까 그럼 뭔가 이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off an overpass 고가철로 바깥으로 탈선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디냐? South of Seattle. South of Seattle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요것도 우리가 알아보기를 그 Southern Seattle. Southern Seattle로 하면 Seattle 남부가 되겠죠. 이것은 Seattle 남부가 됩니다. 그렇죠? Seattle 남부. 근데 이거를 Southern이 아니라 South of Seattle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시애틀이 아니죠. 시애틀을 기점으로 그 아래쪽 남쪽에 있는 곳을 South of Seattle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전은 서울에서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 is south of Seoul.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 is south of Seoul 이렇게 되죠. 인천은 서울의 서쪽인가요? 그 서쪽이라면 인천 is west of Seoul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Southern Seattle은 시애틀의 일부죠. 시애틀 남부 지역이 되지만 시애틀에 속해 있지만 South of Seattle이면은 이 of로 들어가면 뭐 East of, North of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지역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South of Seattle은 시애틀을 기점으로 그 남쪽 편에 있는 곳 그게 South of Seattle이죠. 자, South of Seattl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소는 시애틀에서 남쪽 시애틀 아래쪽 남쪽 지역에서 한 고가도로를 결국 과속하다가 탈선한 그 기차.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여기 관계되면서 꾸며주는 게 첫 번째 동사가 careen 나왔습니다. careened 나왔고 둘째 동사는
같은 주어의 둘째 동사라면 ing형으로 이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killing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이어주지 않는다면 두 단어가 필요하죠. and killed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두 번째 동사, 같은 주어의 두 번째 동작은 ing형으로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illing 3 peopl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대절의 주어입니다. 이게 이 Amtrak trains confirms 한 다음에 여기 대절에서 주어가 이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거. 이 부분이 이제 긴 주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애틀 남쪽에 있는 한 고가 철로에서 탈선을 해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기차가, 그렇죠? 그 기차가 어쨌다는 것이냐. 이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긴 주어지만 여기까지 주어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 주어가 끝나면 이제 동사가 나오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동사 부분 들어보시면 was not using the technology that can slow or stop a speeding train.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 not using the technology that can slow or stop a speeding train. was not using the technology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was not using the technology. 아까 여기서 the train에서 알아봤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technology 앞에도 정관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판단해야죠. technology란 단어 앞에 관용적으로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아니죠. 자, 그럼 1번 아니고 2번. 앞서 나온 것이라서 붙인 것인가? 아니죠. 그래서 technology란 단어도 이 문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처음 나온 단어란 말이죠. 그럼 1번, 2번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3번이다. 역시 아까 더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한시키고 이 테크놀로지를 뒤에서 수식하겠다라는 의도다라고 재빨리 판단하셔야죠. 그랬더니 was not using the technology. 그리고 무슨 테크놀로지냐 설명을 하지요. Was not using the technology that can slow or stop a speeding tr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at can slow or stop a speeding train 이렇게 되어 있죠. 과속하는 열차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그 기차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암트랙 열차 회사, 철도 회사가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번역상에서 말입니다. 더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죠. 뭐 대니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한 장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장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속하는 열차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이 열차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엠트랙 열차 회사가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뭡니까? 주어가 길 때, 여기서 대절의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주어인데요. 주어가 길면 긴 주어를 말한 다음에 살짝 끊었다가 동사 부분으로 넘어간다. 끊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죠. 끊어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마디죠. 한 개의 아이디어 그룹이 끝났을 때 살짝 쉬었다가 그 다음 아이디어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쉬어주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긴 주어를 말한 다음에도 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끊어지는 부분을 잘 인식해서 그 다음을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관사 나올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애당초 관용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다시 말한 거니까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 1번, 2번이 아니라면 제한시킨 다음에 수식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the train 한 다음에 어떤 길차인지 설명하겠구나. 그래서 that careened off an overpass south of Seattle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고, 그래서 the technology 이런 다음에 또 설명했죠. that can slow or stop a speeding train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정관사 붙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재빨리 판단함으로써 그 다음을 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uthern Seattle, South of Seattle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는 것인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전이 서울
아래쪽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대전 is south of Seoul.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대전은 서울에서 남쪽에 있다. 이렇게.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응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대전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뭐 한 200km 되나요? 뭐 200km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200km 그렇죠? 떨어져 있다라고 만약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전 is away from Seoul. 자, 떨어져 있다 하니까 away from Seoul 하다 이렇게 하던데, 근데 200km라면 여기다가 넣어줘야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200 kilometers away from Seoul 이렇게 하고, 그럼 남쪽으로 빠집니다. 그럼 남쪽으로 넣어줘야죠. 뭐 to the south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 is 200 kilometers away from Seoul to the south.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말이 안 되진 않죠. 그런데 이런 문장보다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 대전이 south of Seoul 이걸 활용하자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전이 서울의 남쪽에 있다라는 문장을 활용하면 얼만큼 남쪽에 있는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대전 is 200 kilometers 그 다음에 south of Seoul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대전 is south of Seoul에다가 얼만큼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여기다 삽입시키면 되는 것이죠. 대전 is south of Seoul에서 대전 is 200 kilometers south of Seoul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응용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독해나 LC를 공부하면서 특정 구조들을 섭취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고지고대로 일단 만드는 것도 기본이지만 여기서 거리가 들어갈 때 거리를 살짝 중간에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 정도의 응용력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공부한 다음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실력이 발전한다는 것은 독해와 LC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구조와 단어들을 섭취하고 그거를 역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은 영한 방향의 공부를 해서 한영 방향의 영작과 스피킹 한마디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본 다음에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뭐 얻는 게 없는 거죠. 이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대전 is 200 kilometers south of Seoul 이렇게 응용해서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첫째 이제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보시면요. It's called positive train control. 이거죠? It's called positive train control. It's called positive train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s called positive train control. 이 it은 아까 말한 그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 과속하는 열차의 속도를 주거나 정차시킬 수 있는 장치, 그 기술. 그것은 뭐라고 읽거든요. It's called 우리 이걸 장치라고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번역했으니까 이것도 그 장치의 이름은 이거다 이거죠. positive train control. 이때 positive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말로 능동적이다. 그렇죠? 능동적이다라고 해야죠. 능동적 열차 제어 장치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장치를 그 사고 열차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t's called positive train control.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t's called positive train control.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when it flew off the tracks. 자, 요것도 한번 나눠보죠. 여기까지 앞부분 전반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죠. 여기까지 이 문장의 전반부가 되겠죠.
다시 한번 듣고 적어보죠.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The NTSB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쭉 한번 보고요.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맞는지?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아하. 자, 일단 여기까지 부분에서 한번 보시죠. NTSB는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약자입니다. 국립운송안전국이 되겠죠. 국립운송안전국은 그 열차가 트래블은 여행 가다도 있지만 그냥 go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는 1초에 340m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운드를 줄여서 sound travels. 그렇죠? 340 meters. 그렇죠? per second. 그렇죠? 뭐 이렇게 a second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Sound travels 340 meters per second.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travel은 goes의 뜻이죠. 여행 간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가 자, travel 가고 있었는데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이 twice 두 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건 two times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제한 속도의 두 배. 그러면 우린 속도의 두 배니까 twice of, 뭐 two times of 이렇게 자꾸 of를 넣으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필요 없습니다. twice something 혹은 two times something 뒤에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그 열차가 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국립운송안전국이 말했다, 밝혔다. 이게 이제 이 문장의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후반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When it flew off the tracks. 이겁니다. When it flew off the tracks. 자, When it flew off the tracks. 자, when it flew off the tracks. 언제 그랬느냐? When it, 그 열차가 flew off the trac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번역상 말입니다. When it flew off the tracks를 그 열차가 탈선했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탈선하다라는 단어, derail, rail을 벗어난다, derail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단순한 탈선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나라 지하철 탈선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무슨 그 열차가 몇 미터 바깥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탈선하지는 않잖아요. 그 선로에서 벗어나서 옆으로 기우뚱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보통 그런 식으로 탈선합니다. 살짝 선로에서 바퀴만 빠져서 살짝 뭐 옆으로 기울어지기만 해도 derail이죠. derail. 그러나 여기서는 flew off란 말이죠. 정말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날아간 거다 말이에요. 날아갔다. flew off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단순한 탈선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flew off가 별로 살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좀 살려줄 방안 이런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번역 통역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그 점을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통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뭐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네, 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주는, 그걸 위해서 우리말 표현을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로우업을 좀 살려주자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열차가 이 선로 밖으로 튕겨나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탈선이라고 하지 말고 플로우업을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립운송안전국은 이 열차가 선로 바깥으로 튀어나갔을 때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시면요.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when it flew off the tracks.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하실 때 이 문장을 듣고 따라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when it flew off the tracks. The NTSB says the train was traveling more than twice the speed limit when it flew off the tracks. 이렇게 따라 말을 해야 되죠. 따라 말할 때 항상 신경 쓸 게 무엇입니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빼먹거나 틀리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길이도 재야 됩니다. 만약 그 문장을 앵커나 리포더가 5초 만에 말한 문장이라면 우리도 따라 말할 때 5초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5초 이내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또 하면 보통 따라 말하기를 하면은 시간 초과가 되죠. 10초짜리 문장을 따라 말하면 우리가 10초 이내에 잘 따라 말하지 못합니다. 12초, 15초, 막 어떤 경우 20초나 넘어가기도 하겠죠. 그럼 계속 연습해야죠.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그래서 틀리거나 빼먹는 단어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 초과도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이제 성공했을 때가 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 9번까지 계속 실패했었고 시간 초과가 일어났었고 혹은 빼먹는 단어가 있었고 10번째 시도에서 만약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와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10번째 시도에서 우리가 성공했다면 결국 성공한 것은 제대로 한 것은 10번째 가서 한 번 겨우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면 성공한 상태에서 그것을 굳히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는 것이죠. 듣고 따라 말하기를. 그래서 10번 했는데 계속 이제 10초 안에 들어온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안전한 것이죠. 몇 번 한 다음에 겨우 한 번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Amtrak 501.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We are on the ground. 자, 이것은 이제 그 탈선한 후에 고가철로에서 탈선한 후에 기관사라든가 그 기차 관계자가 암트랙 회사 측에게 비상사태다라고 보고하는 그 무전 내용이죠. 네, 그래서 무전 내용인데 이 문장이 단순한 문장에서도 우리가 건질 게 있습니다. Amtrak 501.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Amtrak 501. Amtrak 501.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자, 세 번을 반복합니다. 암트랙 501호 열차다. 이런 얘기죠. Amtrak 501 이렇게. 자, 그러면서 비상 세 번을 반복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We are on the ground. We are on the ground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We are on the ground 이거죠. 우린 땅 위에 있다. 자, 여기서 배울 점 뭐냐면 비상시에 이렇게 무전을 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할 때는 문장이 단순해야 되죠. 골자만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도 쉬워야 되고 문장도 길거나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고 단어도 쉽게 해야 되죠. 이것도 보면 Amtrak 501 이게 암트랙 501호 열차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고지고대로해서 This is 뭐시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Amtrak 501 간단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비상 이렇게 그렇죠. 아하. 여기서 또 We are on the ground도 결국 탈선했다는 뜻이죠. 고가철로를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가철로를 제대로 지나갔다면 기차는 지상 몇 미터 위에 떠 있는 거죠. 고가철도 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문제는 과속하다가 그 고가철도 바깥으로 튕겨 나갔단 말이죠. 그 열차가 아래쪽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떨어져 있다. 땅 위에 있다. We are on the ground. 이렇게 하면 이 말 들으면 이 기차 현재 위치를 추적하던 열차 회사 측에서는 고가철로 위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땅 위에 있다는 것은 철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밑으로 떨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We are on the grou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상시에는 어려운 단어 피하고 간단한 또 심플한 이런 명료하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되겠고요. 이걸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Amtrak 501.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We are on the ground.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 가보시면 The NTSB on how fast this train was going. 이것도 소개하는 거죠. The NTSB on how fast this train was going. 자,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The NTSB 그 다음에 on how fast this train was going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the NTSB says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기관이 밝혔는데 뭐에 대해서 on 이하에 대해서 밝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의 형식을 빌어주는 것이죠. 소개할 때는 full sentence로 잘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도 공항에서 우리나라 정부 요인들이 이렇게 늘어서서 이제 맞이할 때 그때 누군가 소개하겠죠. 이분은 국방장관이고 여기 뭐 외무부 장관이 어쩌고 소개할 때도 이걸 this is 뭐 minister of defense 이렇게 고지고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그럴 때도 소개하는 거니까 minister of defense 이렇게 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full sentence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도 그러니까 뭔가 소개할 때, 네. 또 뉴스에서도 보면 앵커가 어떤 이거 사건에 대해서 특정 기자가 보도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도 그죠? 예를 들어서 마크 스미스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 그대로 하면 리포터 뭐 여기서는 AP 라디오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correspondent인데 correspondent Mark Smith 그러면 has a report in detail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correspondent 뺄 수도 있고 Mark Smith with more 이렇게 하죠. Mark Smith가 보도하는데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다. Mark Smith with more 이런 식으로 구의 형식을 빌어서 간단히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The NTSB 자, NTSB 국립운송안전국이 말하는구나. 뭐에 대해서? on 이하에 대해서. on how fast this train was going. 자, 국립운송안전국이 이 열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는지 밝혔습니다. 말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들어보시면요. The NTSB on how fast this train was going. 자, 그 다음에 이제 NTSB의 발표를 들어보시면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the train was traveling at 80 miles per hour in a 30 mile per hour track.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the train was traveling at 80 miles per hour in a 30 mile per hour track. 자, 이 문장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the train was traveling at 80 miles per hour in a 30 mile per hour tra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blah blah 이런 단순한 구조가 또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preliminary indication이 뭐냐 이것도 보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죠. indication 시사 뭐 조짐 이런 것인데 나타내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preliminary indications는 뭐냐면 결국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주자면 이렇게 되겠죠. preliminary 우리가 초동 수사를 뭐라고 합니까? preliminary investigation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출동해서 당국이 벌이는 1차 조사 이게 이제 1차 조사, 1차 수사 이것을 초동 수사, 뭐 초동 조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preliminary investigation인데 그러면 초동 수사, 초동 조사를 했더니 어떠한 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점들 그 초동 수사가 시사해 주는 사항들 그러면 indications 그렇죠? from preliminary investigation 이렇게 되겠죠. indications from preliminary indication 이걸 간단히 하면
preliminary indications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아, 초동 수사에서 나온 어떤 점들, 시사해주는 점들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면 전치사를 이렇게 넣어서 from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면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indications from preliminary indication, investigation 이렇게 하는 대신에 preliminary indications 이렇게 형용사 명사 구조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좋아한다고 했죠. 이 본토막이들이 좋아하는 구조가 구의 구조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형용사 플러스 명사 구조. 두 번째는 이제 분사겠죠. 현재 분사 플러스 명사 구조. 세 번째가 이제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플러스 명사. 이 세 가지 구조를 아주 좋아하죠. 이 3대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구를 만들어내는 3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늘 형용사 명사 이게 나온 것입니다. preliminary indications.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초동 수사에 따르면 that 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이렇게 이걸 또 according to preliminary indic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이렇게 꼭 할 게 아니라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그다음에 내용을 쓰는 거 이런 거. 또 예를 들면 뭐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chances are that 하고 블라블라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뒤에 써주면 되죠. 이런 단순한 구조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익혀두는 게 살길이죠. 네. 어려운 단어 뭐 이런 거 나오면 중요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항상 중요시하셔야 됩니다. 자, 초동 수사 결과 이 열차는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어디서? In a 30mile per hour track. 이렇게. 자, 30마일 제한 속도가 30마일인 선로에서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는 게 나타났다. 그렇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알다시피 여기서도 at 80 miles per hour, 80 miles per hour 이렇게 서술할 때는 이런 식으로 80 miles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30 miles 아니라 마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사 나열되면서 왼쪽 명사가 오른쪽 명사를 꾸며준다. 여기서 이 트랙이라는 게 오른쪽 명사가 되고요. 왼쪽 명사가 마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속 30마일이라는 게 트랙을 꾸며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마일이 단수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마일즈지만 그렇죠? 서술할 때는 그냥 복수를 하지만 특정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면 왼쪽 명사는 단수형으로 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30 mile per hour trac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듣고 또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자, The NTSB on how fast this train was going.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the train was traveling at 80 miles per hour in a 30 mile per hour track.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Passenger Anthony Raimondi says it was pretty scary. Passenger 뭐랍니까? 다시 한번. Passenger Anthony Raimondi says it was pretty scary. Passenger가 나오네요. 자, Passenger Anthony Raimondi says it was pretty sca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thony Raimont이라는 승객은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무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Passenger Anthony Raimondi says it was pretty scary. 이렇게 이 LC 공부하실 때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유명사, 지명이나 인명 같은 게 나올 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뭐 정확한 스펠링을 우리가 알을 수는 없을 때가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근사치로 스펠링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트랜스크립트 구해서 이런 지명이 있구나, 이런 이름이 있구나, 스펠링도 다시 공부하고 이 스펠링이 발음은 이렇게 나는구나, 그 스펠링과 발음도 매치해서 또 알아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받아적기하고 할 때
고유 명사들에 대해서도 계속 적응을 해 나가야 되죠. 그것을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장이 만약에 한 문장이 1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10개의 단어를 다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의미 파악만으로 보자면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경우에 대여섯 개만 잡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바람직한 LC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게 LC 공부의 목표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미 파악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5, 6개의 단어만 잡아도 그 문장의 의미는 들어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결국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문장에서 5, 6개를 잡았다는 것은 그러면 4개 내지 5개는 놓쳤다는 뜻입니다. 거의 절반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거의 절반의 단어를 놓치고 겨우 한 절반 정도 잡아서 유추하는 결국은 통밥 굴리는 실력을 연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부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10개의 단어를 다 잡는 방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통역할 때 가서도 문제가 생기죠.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나올 때마다 잘 못 잡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옆에서 연사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라 그랬죠? 어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볼썽사납죠. 청중들은 그 통역관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실 때 고유 명사를 포함해서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잡아야 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Passenger Anthony Riamonte says it was pretty sca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Passenger Anthony Raimondi says it was pretty scary. 자, 앤소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Train just started to seem. 자, 여기서 보면 하나 특이한 게 있죠.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여기입니다. Train just started to. 하고 상당히 말이 없습니다. 여기. 자, 끊어지는 부분 우리가 중요시하자고 했죠. 말할 때 끊어서 말을 하는데 아이디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쉬어준다고 했고 아까 또 긴 주어를 말한 이후에도 쉬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여기서 쉬는 이유는 뭘까요? 자, 뭐라고 말한 다음에 쉬냐면 Train just started to. The train just started to 하고 쉽니다. The train just started to. The train just started to.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쉬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예측해 보면 여기 투부정사로 가야 될 테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뭔가 나와야 될 순간이죠.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럼 쉴 때 우리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다음 말을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하던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경우일 수 있죠. 근데 그 경우에만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경우가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부분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고쳐서 말할까, 이걸 좀 보태거나 수정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에도 사람이 중간에 쉬게 됩니다. The train just started to, 그 열차가 그저 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가려다가 이 to를 말한 다음에 한참 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파악해야죠. 그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앞서 말한 부분을 뭔가 좀 수정하기를 원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들어보시죠. Train just started to seem like go off on its side. 여기 이제 한참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Seem like go off on its side. 이거죠? Seem like go off on its side. 뭡니까? seem like 이렇게 seem like go off on its sid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the train just start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어지니까 여기 go 동사 원형 보이지요. 원래는 the train just started to go off on its side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이 to 다음에 한참 쉬었다가 뭘 했냐 seemed like라는 걸 여기 넣어주고 있습니다. The train just started to 하다가 한참 쉬다가 seemed like 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이렇게 원래대로 말하면 기차가 그저 to 이하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언을 하는 것인데 확언을 했다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았다. seemed like로 started to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아니야 확실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seemed like 그러는 것 같았어요. 기차가 마치 뭐뭐 하는 것 같았어요. go off on its side 이렇게 이 go off on its side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또 헤매던데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영어는 자 항상 그렇게 강조해 왔죠. 생략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라. go off 다음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go off 여기에 the track 이게 빠지겠죠. 선로를 벗어났다며 아까 그렇죠? careened off on overpass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o off 벗어나 뭘 벗어났냐? 뒤에 벗어난 대상이 나와야죠. the track 그렇죠? 자 그래서 선로를 벗어나 탈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on its side 기차 옆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뭐로 누워라 이렇게 한다면 lie on your left side 이렇게 할 수 있죠. lie on your left side 이렇게 네.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뭐로 눕는다면 lie on your left side lie on your back 이러면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눕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차라서 it가 된 것이죠. 그러면 go off 다음에 선로를 빼먹었다 생략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 기차가 탈선을 해서 한쪽으로 자빠지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죠. The train just started to seem like 완화시켜주고 go off the track인데 생략해주고 on its side 기차가 그저 탈선해서 옆으로 자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자 그 다음에 on its side 좀 아래쪽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들어보시죠. Seemed like go off on its side, and then all of a sudden it went dark. And then all of a sudden it went dark. 이렇게 그 다음에 and then all of a sudden it went dark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마 실내 등이 나갔겠지요. 탈선하면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uff started flying around. and 그 다음에 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Dark. Stuff started flying around.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보시면 Stuff started flying around. and stuff started 그리고는 and stuff started flying around 그 물건들이 사방팔방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았네요. 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The train just started to 한 다음에 쉬었는데 쉴 때는 그 다음 말할 걸 생각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앞서 말한 걸 뭔가 거기에 첨가시키거나 수정하고 싶어한다. 양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양쪽에 다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쉴 때. 그 다음에 오늘 봤더니 앞쪽 말을 좀 완화시키길 원했습니다. seemed like를 넣어줬죠. 그 기차가 뭐 하는 것 같았어요. go up 탈선해서 on its side 한쪽으로 자빠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and then all of a sudden 갑자기 it went dark 어두워졌고 and stuff started flying around 물건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Passenger Anthony Raimondi says it was pretty scary. The train just started to
seemed like go off on its side, and then all of a sudden it went dark and stuff started flying around.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The NTSB says it doesn't know yet why the train was traveling so fast. 자, 일단 여기가 이 문장의 전반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he NTSB says it doesn't know yet why the train was traveling so fast. 여기까지. 자, 전반부까지 다시 한번 듣고 적어봅니다. The NTSB says it doesn't know yet why the train was traveling so fast. The NTSB says 어이고. The NTSB says it doesn't know yet. 아직은 모른다 이거죠. It doesn't know yet why the train was traveling so fast. 이렇게 왜 그 열차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게 국립운수안전국의 이제 입장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반부까지 들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후반부를 들어보시는데 거기서 The NTSB says it doesn't know yet why the train was traveling so fast, nor did nore가 나와. nor. 자, 여기에 nore가 나와. nor. nore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면 nore가 나오는 순간. 자, nore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nore가 들린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무엇입니까? nore가 나왔다는 것은 그 nore 앞에 부정문이 있었다라는 증거죠. 여기 doesn't know 여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nore가 나왔다면 2차 부정문이 나온다. 두 번째 부정문을 예고한다. 이게 nore의 역할이죠. 여기 모른다. 여기서 뭔가 nore 뒤에 또 부정문이 오겠다라는 것을 빨리 감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할 일은 뭡니까? nore가 나오면 뒤에가 도치되죠. 도치가 됩니다. 도치될 때도 두 가지가 있겠죠. 도치될 두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nore 뒤는 도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치되는데 첫째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그렇죠? 그냥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되죠. 동사 플러스 주어의 구조로 도치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반 동사라면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그죠? 조동사가 나오죠. 조동사인데 그게 뭐냐면 do, does 조동사 do나 does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뒤에 도치되죠. 조동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됩니다. 어수는. 그래서 비동사가 있다면 그냥 뒤집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근데 비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라면 조동사가 나오면서 뒤집어진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nore가 나온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앞에 1차 부정문이 있었고 nore가 나온 다음에 2차 부정문이 나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또 nore가 나오면 뒷부분이 이제 nore 뒤는 도치가 되는데 그 도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라면 그냥 동사 주어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고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조동사가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The NTSB says it doesn't know yet why the train was traveling so fast, nor do they know what exactly caused it to derail. 자, nore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Nor do they know. 여기 Nor do they know. nor do they know. Nor do they know. nor do they know. 자, nor가 여기 들었기 때문에 nor do 조동사가 두 번. nor do they know. nor do they know 이렇게 도치가 된 거죠. nor do they know. 조동사 뒤에는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조동사 나왔기 때문에 도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nor do they know. 그렇죠. nor do they know. 또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뭘 모르냐? nor do they know. Nor do they know what exactly caused it to derail. What exactly caused it to derail?
자, cause 목적어 투정사, 목적어가 to 이해하도록 초래하다 이 구조 아니겠습니까? cause의 구조, 그럼 cause 목적어 투정사 이렇게 구조들을 항상 단어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그 열차를 탈선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앞에 것도 모르고 뒤에 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왜 그리 과속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그러니까 이것도 직역하면은 정확히 무엇이 그 열차를 탈선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탈선 원인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여기서 노어가 나올 때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노어 나오면 2차 부정이 온다 라는 것이고, 노어 뒤에는 도치가 된다. 도치가 되는 부분에서 비동사가 들어간다면 그냥 도치시키면 되고,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것은 조동사, 이 do나 does가 나온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 잡힌다 이거죠. 그렇죠? 아하. 오케이. 그 문장을, 마지막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NTSB says it doesn't know yet why the train was traveling so fast, nor do they know what exactly caused it to derail.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LC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단어를 말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LC다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죠. 그건 이외에 뭐가 있다? 아직 발음하지 않은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정관사 나오면 뒤에 이제 1번, 2번이 아닌 경우에 관용 표현상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아니고, 앞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3번이구나. 제한시키고 수식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긴 주어가 끝난 다음에 살짝 쉬면 이제 여기서 주어가 끝나는구나 인식하면서 주어가 끝났다면 이제 동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아까 노어 같은 경우는 노어가 나오면 이제 2차 부정이 오는데 노어가 나오면 뒤에 도치된 구조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의 예측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예측은 문법 실력,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LC의 기초는 독해 실력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면서 더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서 병행을 해야 LC 실력이 정말로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